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집안에 일이 있어서 이틀간 일을 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영상을 못 올렸는데요. 이거 이제 제가 우리 같은 파이오니어님이신 이제 김영진 선배님께서 이제 설명해 주신 거, 그 중에서 꼭 어떤 해킹을 방지하는 게 아니라 이제 파이코인에 대한 그 자체, 그 업계에서 40년 이상을 계셨기 때문에 파이코인 자체를 바라보는 앵글 자체가 이제 저랑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참 배우는 게 많았고, 그리고 이제 저도 파이코인에 대해서 저보다 훨씬 이제 파이코인 자체에 대해서 깊이 관찰할 수 있는 이제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죠. 이제 그분 말씀에 나왔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노드를 보면 한국이 19.99%고 일본이 바짝 쫓아왔어요. 19.15%예요. 베트남하고 그 다음에 중국이에요. 싱가포르. 지금 일본 사람들이 이제 이 파이코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기 시작한 것 같고 준비를 잘하고 있어요. 한국은 초반에 잘하다가 지금 좀 주춤주춤 하고 있고, 중국이 비중이 낮아지고 있죠. 베트남도 비중이 낮아지고 있죠. 나중에 KYC를 하게 되면 어느 나라가 1위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KYC에서 굉장히 많은 게 이제 걸러질 텐데, 중국인들은 이거 파이코인에 가입하려면 이제 일단 구글 지메일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구글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지메일도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회해서 지메일에 접속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회해서 하는 게 한 달에 우리나라 돈으로 약 4만 원 정도 한다고 해요. 한 달에 4만 원 정도씩 내고 파이코인을 채굴한다고 그 난리를 치는데, 김영진 선배님 말씀이에요. 왜 한국 사람들은, 이 헛똑똑이들은 왜 24시간마다 한 번만 누르면 되는 것조차도 안 누르고서 가짜니 뭐니 말이 맞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왜 이름 안 바꿔주느냐, 이건 해줘야 되지 않냐, 이제 저보고 제가 코어팀에서 이런 거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얘기한 거 중에서 그 자체는 잘못된 게 없는데, 파이코인에서 이런 업계, 이런 통신업계, 또 이런 IT 업계에서 40년 근무하신 경력에서 나오는 것으로 봐서,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중에서도 아닌 게 제법 많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이름 바꿔주는 거, 이런 거라는 거죠. 전화번호 바꾸는 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그렇게 파이코인이 민감하게 하고 경직된 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중국인들은 지금 이렇게 해서 노드를 하는 것도 이게 지금 바이패스 해갖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돈 내고서도 하고 있는 건데,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 보면 참 답답하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제 한국이 치고 나갔다가 이제 요즘 좀 주춤하고 있고, 일본이 막 치고 올라오고, 베트남, 중국이 이제 좀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요게 이제 7월 20일 날 나온 뉴스예요. 파이코인 채굴이 점점 그 규모가 커진다. 중국하고 베트남에서 아주 그냥 채굴 팜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해서 a large scale Picoin mining farm using smartphone has been established in China. 중국에서 이 파이코인 채굴 농장이 지금 생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어. 이 파이 네트워크가 막 월드와이드하게 지금 확산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채굴 농장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파이오니어들은 이제 이런 전 세계를 통해서 이게 이제 다 이제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 생긴 게 올해 6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생겼다라는 거예요. 6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생겼는데, 이게 이제 영어로는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번역을 해드릴게요. 이건 다 차분차분히 들어보세요. 기자들이 꼭 맞는 건 아니에요. 중국은 오랫동안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중국의 채굴 농장은 파이 네트워크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새로 설립된 그 채굴 농장의 규모와 효율성은 파이네트워크에 대한 중국 애호가들의 엄청난 잠재력과 자신감을 보여줍니다. 이거 돈 된다. 지금 붙었다라는 거죠. 7월달 중국의 마이닝 채굴 농장이 등장했다는 소식은 베트남에 이런 채굴 농장이 먼저 설립된 직후에 나온 것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대규모 파이코인 채굴 농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특히 이 파이코인은 특별한 하드웨어 없이도 암호화폐 채굴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과 커뮤니티 사이에서 네트워크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러한 확장을 촉진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그 다단계, 베트남에도 다단계가 있죠. 이래갖고 막 대거하고 있는 거죠. 이 다단계에서 자기 다단계를 통해서 추천받은 것 중에 아마 뭐 일부러 악의는 아니었더라도 거기서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비밀 구절이 노출돼 가지고 없어질지도 모른다라는, 그렇게 해서 한국 사람들 중에서 50% 정도는 자기가 채굴하는 것이 날아갈 수도 있다. 이게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뭐 그렇게 다단계에서 하신 분들도 있고 또 뭐 누구한테 부탁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저도 이제 은행에 가서 이제 뭐 이렇게 해달라는, 은행원들한테 해달라는 경우도 있고, 뭐 핸드폰 바꾸는 가게에서도 이거 하려면 뭐 1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가져간다라는 게 아니라 자기 손을 떠난 순간 자기 게 아닐 수 된다라는 거죠. 제가 1985년도에 직장에 취직한 지 한 일주일 만에 교통사고가 나서 귀가 잘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그랬더니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왜 교통사고가 왜 났어요? 그래서 친구가 운전하고요. 제가 뒤에서 잤어요. 자다가 교통사고 났어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아,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차 안에서 잠을 자? 그러더라고요. 저게 무슨 소린가? 지금이 어떤 세상이라니, 믿을 수 없는 세상이라는 거죠. 외부 환경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이미 그것만 해도 85년이니까 뭐 40년 전 얘기 아니에요. 지금은 더하죠. 그래서 누구한테 이렇게 뭐 파이코인을 깔아달라, 채굴해달라 그래도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그 비밀 구절, 니모닉을 하지 않으면 우리 선배님 말씀은 그렇게 자기 스스로 했거나 친한 사람이 해주지 않은 50% 정도는 아마 자기 지갑에 들어오는 순간 날아갈 확률이 많다.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누가 깔아줬는지 그 사람과의 신뢰가 확실하지 않으면. 이게 네트워크에서 인기가 높아진다라는 게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커뮤니티에서 위험성이 있다라는 게 그런 거죠. 파이네트워크의 성공은 부분적으로는 사용자 친화적인 모바일 앱, 핸드폰을 사용해서 손쉽게 파이코인을 채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용 편의성은 다양한 참여자를 끌어들여서 네트워크의 견고성과 탈중앙화에 기여한 것은 맞다. 그런데 이러한 채굴 농장의 설립은 파이네트의 글로벌 확산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지속 가능한 화폐 채굴 방법이 나와서 이것이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대세가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전통적인 그런 채굴 방식은 이 탄소 배출이라는 것에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 파이네트워크의 환경 친화적인 접근 방식은 책임감 있는 어떤 사회적 기능을 하고 또 블록체인의 세상, 암호화폐의 공간에서 이건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이다. 세계 최초로.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베트남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나 파이네트워크가 이렇게 계속해서 막 확장해가고 더 많은 사용자를 유치함에 따라서 참여자들은 이 암호화폐 세계와 관련된 잠재적인 사기, 이 사기 행각에 대해서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된다. 파이코인도요, 인구 밀도를 놓고 볼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이 서울 강남 테헤란로 이 근처하고 판교 쪽이라는 거예요. 다른 신흥 기술과 마찬가지로 투자자와 사용자는 여기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철저한 조사하고 평판이 좋은 플랫폼과 커뮤니티에만 참여해야 된다. 지금 이 소리예요. 뭐 다단계에서 야 핸드폰 번호 주세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라는 거. 처음에는 그 사람들도 악의가 아니었죠. 근데 살다 보고 힘들면 자기가 그 사람들 비밀번호 다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다 훔치는 건 아니고, 이 사람이 파이코인 10,000개나 있네? 그러면 한 300개 가져가면 모른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알지만, 이렇게 해서 자기가 갖긴 파이코인의 자기가 가진 코인을 자기가 100% 다 갖지 못하고 90% 갖게 되고 80% 갖게 되고 50% 갖게 되고 어떤 사람은 0% 갖게 되는 것은 이런 손가락 치매 환자들, 노인네들이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파이코인 자체에 저렇게 중국 사람들처럼 막 돈을 내고서라도 한 게 아니라 공짜야? 나도 할게. 공부 삼아 하지. 이러면서 자기 방심으로 다 날아간다라는 거죠. 분명히 파이 네트워크는 암호화폐 업계에서 계속적으로 발전하게 될 거고, 이게 굉장히 광범위한 선택을 하게 될 거고, 이런 혁신적인 채굴 방식은 분명히 이런 탈중앙화된 세계의 미래를 설립한다. 그런데 중국과 베트남에 이런 대세를 잇고 대규모 채굴장을 건립한 것은 이건 파이 네트워크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의미하면서 파이 네트워크 암호화폐의 전반적인 확산의 발전의 길을 열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래서 중국이 처음에는 굉장히 많았는데 여러 가지로 중국 정부에서 이런 구글 같은 걸 막고 지메일을 할 수 없고 KYC가 강화되고 하면서 지금 중국이 점점 포션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고, 베트남으로 진출하고 막 홍콩으로 진출하고 싱가포르로 진출해가지고 중국 사람들 중에 눈뜬 사람들이 그렇게라도 막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전화번호나 이름 같은 거 지금 파이네트워크 마이닝 팜 이렇게 해주는데, 이게 지금 KYC, 그러니까 처음에 KYC 이제 하고 할 때는 뭐 이렇게 자기가 여권이나 핸드폰 여권이나 이제 운전면허증이나 이런 주민등록증 같은 거를 사실 KYC 그 신청해 보려면 아시는데, 이게 여권 찍고 주민등록증 사진 찍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형광등빛 때문에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그냥 찍어갖고 핸드폰에 저장해 있다가 올리면, 처음엔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초창기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게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이런 게 자꾸 생기다 보니까 전화번호, 이름 등을 지금 파이코인에서 절대로 안 바꿔준다라는 거죠. 이러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이 선의의 피해자는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1인 1계정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핸드폰으로만 이렇게 하느냐? 노드도 지금 엄청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노드하고 핸드폰, 노드를 막 채굴로. 저도 사실은 노드를 이제 하도 연세 드신 분이 많아서 어떻게 좀 해드릴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각자 집에 이렇게 해서 이 핸드폰, 이 핸드폰하고 이 노드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 갔어? 좀 뭐 하나가 좀 빠졌네요. 예. 이거를 지금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처음에 이제 그 우리 김영진 선배님 얘기 들으면은 이게 실제 이렇게 핸드폰을 여러 개를 사용을 해서 여러 개를 해가지고 이제 채굴을 하고 난 다음에 KYC를 통과해야 되니까 각자 자기 뭐 다단계니 뭐 이런 데 보면 그 사람들 뭐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올렸는데 이게 거기서 사진가리 같은 걸 한다라는 거죠. 사진가리 같은 걸 해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여권에 사진을 바꾸고 뭐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이거를 파이코 팀 인공지능이 다 잡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 사람들이 이제 동영상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왜 이렇게 우리가 천 같은 데다가 사진을 올린 다음에 밑에서 사진을 흔드는 거죠. 사진을 동영상처럼 하게 되면 이게 처음에는 인공지능이 못 잡아내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것도 인공지능이 잡아내고, 컴퓨터가 다 잡아내니까 또 다시 이제 그 사람들 뭐 죽은 사람들일 수도 있고 남의 번호로 해서 채굴하려는 사람들이 이게 실제 사람인 것처럼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KYC 신청하고 할 때는 자기 동영상을 일부러 좀 웃기도 하고 좀 움직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파이네트워크가 이 기술들을 다 잡아냈다라는 거죠.
지금 다 잡아내고 있고, 그래서 KYC 통과하는 사람 50%도 안 된다. 이런 농장에서 나온 거 다 잡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있고, 전화번호는 그럼 좀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핸드폰 몇 개에다가 다 임의의 번호를 해갖고, 임의의 번호로 해서 할 거 아니에요. 임의의 번호로서 하는데, 나중에 파이코인은 자기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으려니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나 이런 게 실제 그 사람들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핸드폰은 임의의 번호인데 그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거를 올리게 되면, 예전에 가령 자기 돌아가신 자기 어머니 동영상으로 했다. 근데 돌아가신 자기 어머니 동영상으로 했는데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그럼 옛날에 저장되어 있는 거 올렸다. 다 잡아낸다라는 거죠. 실제 그 순간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성장해 가고 있는 KYC는, 파이코인의 KYC는, 이 파이코인의 KYC 방법이 앞으로 파이코인이 100불 가게 하고 1000불 가게 하고 10,000불 가게 하는 핵심 역량이 되기 때문에 안 바꿔준다. 선의의 피해자 있다. 그러나 선의의 피해자가 안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자기는 선의의 피해자라고 하지만 뭐 누구한테 처음에 맡겨서 했다든지, 뭐 핸드폰 바꾼다고 뭐 누가 해준다고 그래서 1시간 후에 오라 그런다고 갔다든지 자기 손을 떠난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자기 손을 떠나더라도, 자기 손을 떠났을지라도 절대로 해킹당하지 않는 방법은, 그 방법을 김영진 선배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거는 또 이어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뭐 이렇게 되고, 중국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그 선배님이 하시는 얘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중국 사람들 개인이 한 달에 4만 원씩을 내고도 바이패스 해갖고 파이코인 채굴 한다고 하는데, 아이고, 하루에 24시간만 누르라 그래도 안 누르는 한국 사람들은 깝깝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화이팅 하십시오. 고맙습니다.